어찌됐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끌어 드렸습니다. 그럼 이 전략이 이 선물 옵션을 볼 줄 아는 제가 앞으로의 전략을 제시 못 해드릴까요? 2020년 하반기 좀 길어지고 있네 또. 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쟤는 길어져요 원래. 2020년 하반기 그럼 어떻게 될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6월달에 그 6월 11일까지 증시가 올라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6월 10일 이후에는 떨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3개월 동안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려서 그렇게 이끌어 드렸는데, 그러면 6월이 지나고 지금 어떻게 될 건데? 외국인들은요 3월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어마어마한 차익을 얻어냈어요. 어마어마한. 진짜 기관 개인들 다 무너뜨리고 3월 6월에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었어요. 어디서? 옵션 시장에서. 그게 뭘 의미하나요? 주식 시장보다 더 큰 세계에서 일어나는 돈의 흐름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종목은 그냥 아무거나 인기 있는 거 아무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차트 위치만 보고 한다고 하더라도 옵션 포지션만 보고 그냥 매매를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옵션 상방이네? 그냥 매수. 옵션 하방이네? 그냥 아무거나 매도. 이것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그만큼 더 위에서 노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더 큰 돈들이 움직이고, 거기서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매번 거두고 있어요. 못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 돈을. 실례로 3월 달에는 제가 지금 수치가 정확히 기억나는 거, 3월 달 파생 시장에는 요때죠. 3월 10일 여기가 만기였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6천억을 벌었습니다. 6천억을 벌었어요. 기관들이 4천억을 잃었어요. 개인들이 2천억을 잃었어요. 파생시장에서. 요런 식으로 지금 매번 가고 있어요. 이게 수치가 좀 다를 뿐이지 항상 외국인들의 승리, 개인들은 자꾸만 또이또이 하거나 각계의 급파, 어떤 사람들은 크게 무너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 벌기도 하고, 기관들은 항상 외국인들한테 양보하고 있고 최대한 덜 잃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이 지난 7월 그리고 9월 12월까지 시장은 어떤 전략인데요? 외국인들은 무슨 생각인데요? 여기 저는 기관들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굳이 기관들의 생각이 궁금하다면 저는 투신을 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 주체 외국인과 투신이에요. 기관 다른 거 하면 금융투자가 아무리 사도 금융투자는 금융투자일 뿐이에요. 그냥 증권사 왔다 갔다 그냥 별로 많이 사왔자 투신 일부의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훨씬 효율적인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시장가 매매. 땡길 때 확실히 땡기고 밀릴 때 확실히 밀어버리면서 뭔가 뚜렷한 시그널을 줘요. 외국인들도 대체적으로 굉장히 힘을 잘 뭉칩니다. 기관들보다 외국인들의 뭉침이 더 센 것은 당연한 거예요. 개인들은 당연히 각계격파하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 다 한 방향으로 갈 수 없고 불가능합니다. 개인들이 한 방향을 가지고 한 방향 전략을 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수백만 개인들이. 기관들 가능해요. 그러나 국내 수많은 기관들이 다 똑같은 전략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증권사, 연기금, 보험, 은행, 투신, 그 증권사에도 수많은 증권사들 다 나눠져 있고, 보험도 수많은 보험, 수많은 투신, 수많은 연기금, 기금, 은행 다 나눠져 있죠. 기관들도 어떻게 일관성을 가지기, 개인들보다 훨씬 낫지만 일관성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외국인들은 어때요? 외국인들은 어떤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은 수많은 국가들 중에 굳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특정 외국계 기관들이죠.
우리나라 기관들보다 훨씬 더 압축이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아니에요. 훨씬 더 압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포지션을 맞추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예요. 당연한 거죠. 큰 돈을 가지고 있는데 뭉치기까지 할 수 있어. 외국인들 그럼 지금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6월 달에 선물 만기일에서 외국인들은 롤오버를 해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만기를 뒤로 늦추고 결제를 뒤로 늦추고 9월, 12월로 계획을 벌어뜨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월까지 승부가 아니라 그렇게 되려고 했지만 상황을 보아하니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외국인들은 9월과 12월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밀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보자. 지금 코로나가 코로나는 사실 증시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가 좀 줄어든 거 오히려 6월 달이 되니까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주가가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나요?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코로나는 이미 여기서 모든 상황을 다 끝낸 겁니다. 이게 선반영이라는 거 되게 인식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종목을 하나 살펴볼게요.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 아시죠? 다 회사. 한국항공우주. 얘가 지금 저는 얘 할 바에야 차라리 이 종목을 할 바에야 차라리 삼성전자는 좀 그렇고 차라리 뭐 SK하이닉스 이런 걸 하라고 말씀드려요. 얘 왜 더디죠? 지금까지 계속 내려가죠? 한국항공우주 굉장한 회사잖아. 돈도 잘 벌고. 재무제표 보세요. 매출액 수조 원이에요. 매년. 영업이익 수천억이에요. 시가총액 2조 원이에요. 왜 얘는 근데 계속 빌빌대죠? 얘는 이 당시에 10년치 일감을 다 따놨습니다. 미리. 앞으로 10년 동안 올라가야 될 것을 당시에 다 압축해가지고 다 올랐다라는 거예요. 얘는 이 당시에 유명했어요. 10년치 일감을 다 따놓은 기업으로. 예. 10년치 올라갈 걸 다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다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가 튼튼하고 실적이 좋아도 아니 10년치 일감 다 그때 너 왜 안 올라가? 너 그렇게 매출이 좋고 왜 그렇게 회사가 튼튼한데 왜 안 올라가? 야, 니 저번에 그 10년치 다 올라갔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은 이미 한번 반영되면 그거는 재료가 소멸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원리. 지금 코스닥 야 지금 코로나로 나 힘들어. 회사도 지금 쉬고 있고 힘들어. 경제가 지금 엉망이야. 나 돈 없어. 근데 왜 주가는 올라가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짤도 많이 돌아다니더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주가는 왜 올라가는지 하면서 이상한 짤도 많이 돌아다니더만요. 나 바보예요 하는 소리밖에 더 돼요? 그런 짤 보면서 맞아 왜 올라가지? 내려갈 거야. 난 아무것도 몰라요 광고하는 거지. 그쵸? 다 내려갔잖아요.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미리 다 움직였잖아요. 미리 다. 이제 이것보다 더 떨어지려면 무슨 일이 발생해야 돼요? 코로나보다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사건이 발생해야 돼요. 뭐 이거보다 더 큰 사건 나오려면 뭐가 있을까? 뭐 제3 세계대전? 세계대전 정도 발생해야 되지 않나?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쵸, 전쟁. 그거 뭐 그 정도 아니면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무역전쟁 다 노출됐죠. 홍콩 문제 다 노출됐죠. 다 노출됐죠. 어느 정도의 악재가 새로운 게 생겨날 수 있어요. 무슨 뭐 지금 돼지 바이러스? 생겨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걱정했던 수준 그거를 능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주가가 지금 이미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털어내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출렁임만 꾀할 거예요. 여전히 외국인들은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오늘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일마다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오늘도 외국인들은 선물을 1000억 정도 원래 더 많이 샀었는데
잠깐만 여기 1,000억이 아니라 3,000억. 원래 더 많이 샀었는데 3,000억을 사면서 끝났어요. 그게 더 좋은 건 오늘 같이 올라가는 날에 코스피를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매도를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조금 더 매도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벌어놓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지속되고 있어요. 최근에 베이시스가 있는데 6월 달이 끝나고 나서 요 베이시스가 좀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보시면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제가 쉽게 그냥 말씀드릴 테니까. 요게 여기 지금 뭐 미결제 증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거 만기가 다가와서 그런 거예요. 미결제했던 거 체결시켜야 되니까 그동안 밀어놨던 거 만기까지 다 완료를 시키기 위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이 베이시스가 굉장히 갑자기 급락을 했었어요. 그쵸? 정상적이었다가 이게 딱 끝나니까 갑자기 급락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흔들렸던 겁니다. 요거는 마이너스면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 더 떨어지는 쪽에 돈이 실리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요거는 현물과 선물이 있는데 선물은 시간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시간을 더 길게 끌어주는 대신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요. 금리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더 멀리 본다면 거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선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6월달 요 이후에는 반대로 되는 백워데이션 시장이 펼쳐졌었어요. 요거를 백워데이션이라고 그래요. 반대. 잠깐 백워데이션, 지금도 백워데이션이죠. 선물 지수가 현물보다 낮아서 시간 가치가 무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상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무시되고 있어요. 시간으로 보유를 해도 보유를 하고 있어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보유하지 않는 게 더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건 잠깐이고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하루하루예요. 7월달이 거의 다 되니까 반기 마감이 되니까 거의 돌아왔죠. 그쵸? 다시 원래 거의 돌아왔죠. 베이시스 차이, 선물과 현물의 차이라는 거예요. 베이시스 콘텐고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콘텐고 시장이라는 거는 정상 시장이라고 합니다. 정상으로 돌아와 있는 시기예요. 뭐 이거는 뭐 굳이 그렇게 알지 않으셔도 되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외국인은 6월달에 만기를 연장 롤오버를 시키면서 9월, 12월에 상승 유지를 지속해내고 있습니다. 다만 3월에서 6월까지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속도는 조절을 할 거예요. 3월에서 6월까지 3개월에 걸친 상승을 예를 들어 6월에서 12월까지 6개월에 걸친 상승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도 한 3월까지 9개월 동안 펼쳐질 수도 있고. 왜? 12월은 조금 약세장이 예상되거든요. 12월은 대주주들이 지금 세금 문제도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세금 정책 때문에, 물론 2023년 내용이지만 미리 대주주들은 지금 펼쳐진 것도, 지금 있는 세금도 조절, 양도세도 피하기 위해서 12월 되면 매도를 합니다. 대주주 매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2월은 좀 약세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양도세에 대한 얘기가 이번에 개편안에 나왔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그들은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12월이 3월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장이 앞으로 더 갈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절호에 더 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런 환경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정도의 유동성이 풀려 있고, 이거 화면 이거 안 보이죠? 정말 다시 보기 어려운 유동성이 풀려 있는 증시. 거래량을 보세요.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가지고 뭐 보시면 정말 역대급이죠. 보이시죠? 거래량, 거래대금 다 역대급이에요. 정말 수많은 돈들이 증시에 매매를 해보겠다고 들어와 있어요. 수많은 예탁자산금. 오늘 SK바이오 판 보세요. 여러분, 이거 2100만 주 대기자금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조 단위 돈이에요. 12만 7천 원에. 이거 찍어볼까요? 아까 전에 제가 장중에 보고 놀랐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찍어놓고 있는 게 67,400주 85억을 찍어놓고 있어요. 여기다가 85억을 대기해놓고 있어요. 한 명이 한 계좌에서. 다 대기자금이에요. SK바이오팜 청약자금들 환불된 돈들 웬만하면 다 증시로 다시 돌아와요. 대기자금 지금 엄청 많습니다. 유동성이 정말 강해요. 이 유동성은 금리를 만날 때 무섭습니다. 개인이 아니죠. 이 유동성은 개인도 많고 유동성은 저금리 정책을 만날 때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이 딱 그때죠. 추가적으로 기준점이 낮춰져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막 그 이성을 볼 때 막 눈이 낮다, 눈이 높다라는 표현을 좀 하잖아요. 그쵸? 눈이 낮다, 눈이 높다라는 표현을 하죠. 눈이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눈이 낮아졌어요?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낮아졌어요.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왜? 경제가 그만큼 어둡고 그만큼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 그리고 이미 많이 떨어졌다 왔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도 만족스러운 정도야. 기준점이 낮아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끝날 정치 쪽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지율이 10%인 사람이 20%로 올라간 것과 1%인 사람이 5%로 올라간 것과 주가는 어디서 많이 올라갈까요? 당선 확률은 얘가 더 높지만 주가는 여기서 더 폭발합니다. 얘는 5배가 올라간 거예요. 얘는 2배가 올라간 거예요. 1,000억을 벌던 회사가 2,000억을 벌게 되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적자를 보이던 회사가 간신히 1억 버는 흑자로 바뀌면 주가가 얘가 상한가로 가고 폭발해요. 기대치가 낮아진 상태, 기준점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장은 기준점이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올라온 거예요. 유동성도 풀렸죠? 저금리 기조 유지되고 있죠. 전 세계가. 맞죠? 여기에 트로이카주들의 선방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연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트로이카는 중공업, 조선중공업, 금융, 무역 뭐 이런 쪽들을 다 포함해 알려요. 최근에는 IT까지. 이런 쪽에는 돈이 한번 들어오면요 장기간 유지되려는 성질이 있어요. 과거에 2005년 4, 5, 6, 7년도에 증시를 이끌었던 2003, 4, 5, 6, 7년도에 대세 상승기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업종이에요. 이때 대세 상승기를 이끌었던 코스피가 500에서 2004배를 갈 때 이끌었던 업종입니다. 지금 그 업종에 돈이 처음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안 나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증시가 소극적으로 말씀드려서 2년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고통의 순간도 많이 있어요. 이때도. 하지만 내심 외국인들 포지션과 그도 앞으로 경제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회복되고 코로나 잡히고 하면 실물 경제 받쳐주고 지금 예를 들면 제조업 지수 이런 거 다 급반등 나왔어요. 제조업 지수도 살펴보세요. 제조업 지수 다 거의 다 정상으로 거의 다 올라오려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될 거라는 거죠. 내심 저는 3년에서 5년 이상의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대 상승기가. 그 초입의 첫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기회예요. 이거 다시 차트 쭉 돌려봤을 때 야 진짜 이 시기가 한번 다시 오면 나는 진짜 주식 제대로 해보고 돈 한번 제대로 벌어볼 거야 라고 한번 생각해보신 분 계세요? 주봉으로 볼까요? 나는 저 시기가 한번 돌아오면은 진짜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아 저거 한번 안 오나? 어떻게 코스피가 500에서 2000을 가냐? 아 저 때 한 번만 더 돌아오면 나 진짜 잘할 수 있을 건데 라고 생각해 보셨던 분 계신가요?
지금 그거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각도는 달라요. 각도는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험난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험난할 수 있어요. 왜? 더 어려워진 시장이에요. 더 어려워졌어요. 왜 어려워졌어요? 왜 어려워졌죠? 가장 어려워진 대표적인 이유, 원래 증시는 계속 진화해요. 증시 지금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주식 보세요. 변동성 굉장히 높은 거 다 경험하시고 계시죠? 다 지금 요새 종목들 지금 보면은 변동성 진짜 미친 것 같죠? 동의하시면 1번 눌러주세요. 중간에 이제 한 20분 내로 마칠 건데, 동의하시면은 다 한번 중간에 한번 체크, 듣고 계신지 한번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요새 변동성 정말 아씨 무슨 변동성이 이래. 어제 같은 경우는 상한가 찍고 풀리는 게 한 14개가 나왔어. 12개인가. 응? 응?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쵸, 지금 다 1 눌러주시고 계신데. 변동성이 너무 커졌어요. 상한가를 찍어도 상한가 유지를 못해요. 뭐 현대바이오, 우리도 그랬지만 현대바이오 너무 심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처럼 그냥 한번 닫고 끝내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만큼 고난이도가 됐습니다. 왜 고난이도가 되냐면요, 그만큼 시장 참여자가 머리 하나라도 더 늘었기 때문이에요. 머리 하나라도 더 늘고 더 많은 내용들이 시장에 풀려 있어요. 더 많은 내용들이 시장에 풀려 있습니다. 중국, 일본, 북한, 미국 주변에 진짜 우리나라 증시를 움직일 만한 재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주변국들은요, 주요국들은 다 우리나라를 괴롭히려고만 하고 있어. 다 동의하시죠? 미국이 됐든 간에 미국은 뭐 방위비 문제, 방위비 문제. 중국은 뭐 한한령 뭐 이제 지금 해제 나왔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막 하여튼 복잡하잖아요. 중국에서는 뭐 코로나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됐고, 북한은 맨날 뭐 예전에는 뭐 미사일로 막 그랬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힘들다. 나 서울 타격해버릴지도 몰라, 포격해버릴지도 몰라. 이딴 소리는 하고 있고. 돈 달라는 거죠. 주변 일본하고는 또 어떻게 돼? 일본하고는 무역전쟁, 뭐 지금 뭐 G7에 들어가는 것도 반대하고 있고, 뭐 온갖. 홍콩은 어때? 홍콩 인권법 왜 우리나라만 제일 많이 그걸 영향을 받아요? 그 홍콩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미국 증시는 다 올라갔고, 중국 증시 다 올라갔고, 홍콩 증시도 올라갔어요. 왜 우리나라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야 되죠?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주변국의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다가 머리 하나라도 더 늘었죠. 수백만 명의 개인 투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심리가 하나라도 더 붙어버린 거잖아요. 심리.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이거 위험해, 이건 팔아야겠어, 이건 투매야, 막 모든 심리가 지금 하나라도 더 붙어버린 거잖아요. 당연히 고난이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더 그럴 겁니다. 참여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려워져요. 비트코인도 그랬죠. 비트코인도 참여자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흔들림이 심해지고 변동성이 심해지고 고점에서 꺾이기도 하고 그랬죠. 2년 전에 비트코인 때. 어쩔 수 없습니다. 과거에 닷컴 버블이 나왔을 때도 시원하게 올라갈 때 막 점상 닫고 연상 가고 막 했잖아요. 시장 참여자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식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안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닷컴 버블 과거에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 밑에 거래 보세요. 시장 참여자들이 별로 없어요. 올라갈 때 돈 번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없고, 어디서 돈이 많이 돌았어요? 내려갈 때 더 많이 돌았어요. 내려갈 때 더 많이 돌았어요. 시장 참여자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가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지는 순간부터 변동성 생기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시기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서 뭔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 이제 변동성 얘기고.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상황, 중국 증시입니다. 미국은, 저는 제가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입장은 그 무딘이 있죠. 무딘이와 정반대예요. 무딘이 대표적인 부정론자죠. 시장은 폭락할 것이다. 지난번에 여기서도 잠깐 여기서 좀 맞췄지만 여기서도 더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던 무딘이, 심지어 워렌 버핏도 여기서 손절했어요. 워렌 버핏도. 저는 10,000포인트 간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11,500포인트는 단기간에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11,500포인트는 3개월 내지 6개월, 올해 안에 찌르갈 수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2018년도 10월 달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떨어졌을 때, 요때 이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폭락했을 때, 맞죠? 요때 2018년 이렇게 폭락했을 때 이제 미국 증시는 끝났다고 얘기를 다들 할 때, 저는 이거 신고가 간다고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맞나요? 저랑 오래 하신 분들. 여기서 애초에 그냥 이거는 신고가 가는 차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미국 신고가 가는 거다. 또 가죠. 그렇게 단순한 증시 개념이 아니에요. 미국 증시가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무너질 만한 상황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저금리 기조에 유동성 맞춰지는데 왜 시장이 떨어져요? 한 번씩 흔들었으면 됐지. 장기간 동안 이렇게 흔들어냈으면 됐지. 응? 뭐가 달라요? 중간중간에 이런 거랑. 뭐 더 많이 떨어진 건 있죠. 어쨌든 아직은 그걸 논할 때는 아닙니다. 제가 최소한 미국 증시는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대선.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와 바이든. 그때 뭔가 큰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거기서 무너지더라도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그 돈이 신흥국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증시는 이렇고요. 중국 증시. 자, 중국 증시가 얘기가 아주 시원해졌죠. 자, 중국 증시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의 시장을 예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중국 증시의 돈이 스타트가 걸렸다. 그동안의 중국 증시는 굉장히 코로나로 이후에 정말 회복 속도가 많이 더뎠어요. 물론 떨어진 것도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제일 먼저 떨어졌다가 올라왔죠. 그때 중국 증시가 코로나 이전의 주가를 이제서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서 추세대 다돌파 나왔고요. 그쵸? 어제 오늘부로 중국 증시는 새 국면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들어왔고요. 중국 증시가 이끄는 장세, 우리나라 증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중국 증시가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당연히 투자 심리를, 이 지금 현재 풍부한 유동성에서 투자 심리를 올리는데 당연히 효과적이겠죠. 당연한 거죠. 자, 중국 증시는 과거에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한 번씩 대세 상승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머지않아서 이번에 대세 상승기가 제가 짧으면 2년 정도의 하여튼 최소 2년 정도의 이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 외국인들의 생각이 전혀 완전히 돌아서지 않는 이상 지금 기조를 유지한다면 2년 정도의 상승을 볼 수 있는, 최소 2년 정도의 상승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마침 우리는 정권 교체기가 겹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기대감이 붙을 수 있는 그 시기, 요게 가능한 시간들이라고 봅니다. 요때 우리나라 대세 상승기 나왔어요. 이때 우리나라 같이 크게 올랐죠. 트로이카를 동반한 시기가 이때래요. 2003년부터 2007년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직전 단계. 이번에도 중국 증시가 이끄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 충분합니다. 중국 증시는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를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정책적 구조조정이라고 할까? 중국 증시는 지금 현재도 0.1%의 거래세와 양도세가 없는, 정말 개인 투자하기 가장
용이한 그런 국가입니다. 풀린 돈이 몰려버리면 정말 무서운 증시가 될 수 있어요. 그 시초를 만든 게 바로 의미 있는 7월 1일과 7월 2일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때가 아니라 그 상반기를 마무리 짓는 그 하반기 첫날 봉 자체를 만드는 그때였다라는 겁니다. 뭐 날짜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 증시가 이끌 수 있는 시기도 됐다. 지금 모든 걸 다 살펴보니까 너무나 긍정적이네요. 긍정적이네요, 너무. 맞나요? 그럼 긍정적이면은 우리가 그냥 갑자기 뭐 계좌가 갑자기 매일마다 차곡차곡 막 폭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줍니까? 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현수님님 추천 감사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정말 마음을 넓게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난이도가 높아진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난이도가 높아진 시장. 난이도가 높아졌다라는 거는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 변동성이 큰데 마음을 좁게 가지잖아요. 맨날 엇박자 탑니다.